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6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는 크게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조금 소폭 조정, 나스닥은 소폭 반등, 그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리고 내일은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 되겠지만 내일 미증시는 휴장이 되겠습니다. 미증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기술주와 전통주가 움직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콜라, 모더나, 아디다스, 로레알, 루이비통 계속 움직이는 것 같네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손정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뱅크의 이제 오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손정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800억 달러 확보, 두세 달 내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세계가 봉쇄될 것을 우려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자. 그러니까 약은 약인데 그거랑도 상관없이 좀 세계 경제가 실물 경제는 지금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과 조금 디커플링 된 상태죠. 실물 경제는 조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계속 여전히 그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했고, 그 확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거를 이제 현금화를 좀 시켜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보자라는 게 이제 손정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400억 달러 규모로 매각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800억 달러 규모로 매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세계 투자기업 중 가장 많은 현금 더미를 손에 쥐게 됐다. 예. 그렇죠. 네, 비전 펀드 이런 것들 운영을 잘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손정희가 그렇게 수익을 냈던 손정희가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면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네. 투자 운용 자금을 확보했다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자문해 드리는 분들께 무조건 주식으로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또 모를 위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도. 저도 당장 지금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아요. 네, 많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전체적인 숲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게 주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가늠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이 아이를 지금 사느냐 아니면 시장이 전적으로 좀 조정받을 때 사느냐. 지금 계속 올라왔으니까. 근데 분명히 올라왔던 상황인데 이 재무제표가 우량하고 굉장히 앞으로 상장성 있는 이 기업들이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주시장이 급락할 때 이 아이들이 급락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느냐 이런 걸 좀 체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횡보를 하면 이제 더 사버리는 거죠. 안 빠지더라도 사야 됩니다. 그거는 빠져줘도 사는 거고 안 빠져도 사는 거. 네, 그런 겁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러면 시장이 만약 흔들릴 수 있다면 손정희 얘기처럼 그러면 인버스를 투자를 하면 어떨까? 고버스를 지금 7천억 샀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인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코스피 시장이 지금 2,600인데 1,300이 오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겠죠? 자, 2,000이 깨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3,000이 가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옵션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은 아무래도 선물 인버스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인버스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2600이 2500
2600에서 2400, 뭐 10% 정도 떨어진다면 수익이 좀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곱하기, 선물 같은 경우는 곱하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2로 내가 1000원만을 선물 인버스를 지금 2600에 샀다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1300이 됐다. 그러면 인버스보다 2배 더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 수익이 났다. 그럼 100% 수익이 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2600인데 5000 갔다. 그러면 뭐 깡통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인버스 곱버스는 선물로 이제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버스는 뭐 계속 현상 형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뭐 곱버스는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도 있죠. 그렇죠?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거의 전액에 가깝게 손에 중간에 뭐 매도를 하겠죠.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는 거 보고 곱버스를 많이 샀는데 오히려 또 24일날 이런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무서운 거죠. 이제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럼 반대로 이제 기관은 또 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물 인버스, 곱버스를 사야 될 타이밍인지 이제 그거가 이제 좀 궁금하신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기관 투자 수세주 코스피 하락 베팅하는 것인지 더 지켜봐야 되는 분석이죠.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곱버스에 투자하는 건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곱버스 투자는 장이 오르거나 출렁일 때 오래 하면 손실이 더 커진다. 관계자인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곱버스 투자는 장이 오르거나 출렁일 때 오래 하면 손실이 더 커진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가요? 하여튼 관계자, 누군 어딘지도 모르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입니다. 패스. 또 이제 청개구리의 눈물 뭐 이런 얘기 나왔네. 자, 그러면 한번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곱버스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코덱스 200 인버스 곱하기 종목 코드 번호가 252670이네요. 자, 252670 빚내서 한방 본등 살아있는 게임. 자꾸 이제 이런 기사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저게 뭐가 있나 보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자, AI가 곱버스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좀 본격적으로. 자,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 가격이 지금 뭐 거의 6,000원 이때 6월 15일 정도 샀던 사람이 6월 15일이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6월 15일 이때인 것 같은데요. 6월 15일 날 코스피 지수가 2100이네요. 자, 2100인데 그 2100에 사서 지금 2600인데 코스피가 이때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됐을까? 10월 16일 44% 거의 40% 괴리율이 좀 있네요. 괴리율 쪽으로 있습니다. 44% 뭐 정확하게 반영되진 않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괴리율이 있습니다. 괴리율도 나중에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ETN이나 ETF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예를 들어서 ETN 같은 경우는 유가 ETN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렇죠? 괴리율 나오네요. 코덱스 200 선물 지금 괴리 아직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는 안 나오네요. 괴리치 가격이 이제 장이 열리면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곱버스, 곱창도 아닌 곱버스입니다. 곱창? 별로 재미없는데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지 예. 재미도 없고 실속도 없고 존속 기간 4년 2개월 2016년 9월 20일 설정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뭔가 알고 해야 되죠.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축구를 하고 왔는데 축구를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제 개인 훈련, 리프팅, 뭐 그다음에 잔발,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저것. 지금 축구를 한 지가 지금 15년 차인데 왜 1시간씩 일찍 가서 훈련을 할까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본 게임에 들어가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1시간씩 운동을 더 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축구 실력과 다른 사람들과 실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방송 한번 보고 대충 뭐 저거 사라 하면 사고 저거 팔라 하면 팔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본인 스스로도 정말 시장도 꼼꼼히 살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자문도 받아보고 그 자문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복기도 해보고 자기가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고 비록 자문을 받았지만 그 자문의 결과도 스스로 복기를 해보는 거죠. 아, 나 이렇게 자문 받았는데 이 종목은 팔고 나서 더 올라갔네, 이 종목은 팔고 떨어졌네, 왜 그럴까, 이유도 생각해보고 저도 당연히 생각하겠죠. 저도 자문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팔고 났는데 엄청 올라가네, 막 2배 올라가네, 이 종목은 팔고 났는데 떨어지네, 왜 그럴까, 이 종목은 팔고 나서 그대로네, 이 종목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엄청 올라가네, 이 종목은 샀는데 계속 떨어지네, 왜 그럴까. 자문을 해드렸는데 그에 대한 결과치를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인버스가 뭔지 그냥 단순히 그냥 선물 인버스 사면 곱하기 2니까 그냥 지수 하락하면 수익 난대 끝이 아니죠. 그럼 왜 지수가 하락할까? 지금도 그 근거들을 한번 저도 살펴본 거죠. 손정희도 지금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왔고 실물 경제는 좀 안 좋은데 시장 유동성이 넘쳐서 지금 올라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발동이 된다거나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어떤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점점 둔탁해지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면에 대비해서 한번 인버스를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를 살 것인지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를 살 것인지 어떤 게 더 좋을까,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단순히 무조건 코덱스를 사는 게 아니죠. 코덱스 레버리지도 있고 그냥 인버스도 있습니다. 선물 인버스도 있고 코덱스 인버스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인버스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인버스는 아무래도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5%가 빠졌죠. 그쵸? 네. 보세요. 코덱스 인버스가 25% 빠졌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곱하기 2니까 50%가 빠져야 되는데 얘는 44.97% 빠졌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 지금 교류율이 한 5% 정도 됐다는 거죠. 뭐냐? 사람들이 잘못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3,000원 깨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니까, 자꾸 개인들이 사니까 이게 지가격을 안 가고 자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시장 망가질 때 시장이 1% 빠지는데 인버스가 2.5%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1% 빠지는데 인버스가 3%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괴리율 때문에. 근데 그 괴리율이 우리가 사서 그런 건데 개미들이 던져버렸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꾸 개인들이 사죠. 이보세요. 네, 자꾸 산다는 거죠. 왜 사는데? 이유 몰라. 그냥 떨어질 것 같은 감으로. 근데 이 샀던 사람이 어떻게 됐죠? 지금 3,800원 샀는데 3,200원이라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정희도 팔았고 이제 시장도 안 좋고 실물경제나 저기 자문한다는 제가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했으니까 이제 살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또 질러버리는 거죠. 몰빵 투자하고 또 미수 신용 지르는 겁니다. 근데 코스피가 3,000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코스피가 왜 3,000을 갈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겁나 주식을 사재끼네. 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사버리네.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외국인이 자꾸 주식을 사네. 그냥 가네. 코스피 200이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아이고, 인버스 몰빵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내 투자 자금이 없어지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덱스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리버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코덱스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선물 뭐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식을 너무 단정적으로 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주식시장이 흘러가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누구의 생각대로 합니까?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대로 합니다. 네. 키를 쥐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메커니즘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대로 가는 거지 절대 코스피가 코스피대로 가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리 주식을 팔아 제껴도 외국인이 안 팔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지지 않지. 미국 지수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아무리 사도 안 됩니다. 반대로 연기금이 미친 듯이 팔아도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면 계속 합니다. 예, 연기금 계속 팔잖아. 팔아도 올라가는 거죠. 주식시장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본질적인 주식시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를 했고 여러분도 고민해보고 저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